복기대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안 와도 되는 비라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동대구에 갔다가 동대구에서 미팅 마치고 막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원래 원주는 제가 강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원주에 이제 제 개인적인 만나는 인연이 있어서 저 강의는 좀 여자가 졸랐습니다. 원주를 다시 한번 보게 됐네요. 원주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원주에서 나하시고 잘하시고 원주에서 또 교편을 전공하셨는데 오늘 선생님 좀 뵈려고 어디 가시지만 꼭 오시라고 했더니 오늘 3시에 딱 중국가는 비행기 타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못 뵀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계셨으면 강의 끝나고 나서 약주도 한 잔 모시고 올려가려고 했는데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고구려 평양성 위치 관련해서 연구를 오래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구려 평양성 위치와 다른 위치들이 나와서 그때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언론에 나갔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중에 제일 먼저 저를 불러다가 그 얘기를 쉽게 못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맙고 그런 게 있고요. 더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장일순 선생님 아시죠? 원주하면 장일순 선생님 이제 제가 이제 원주 분들한테 그전부터 그런 부탁도 있었어요. 장일순 기념사업회라든지 장일순 무슨 관련 단체에 가입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10년 됐는데도 저한테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는데 장일순 선생님이 갖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운동사적인 위치랄까요? 비중은 굉장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외국에서 외대에서 온 종교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운동을 했었는데 장일순 선생님부터 한국 토종의 사회운동과 한국 토종의 어떤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장일순 선생님부터 시작된 그 얘기가 훗날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런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훗날 한국 민주화라는 민주화운동이라는 민주항쟁이죠. 민주화운동의 씨앗이 됐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그 뒤에 원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에서 근대 지성사회를 보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원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제 은사님 저보다 가르쳤던 은사님께서도 많이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에서 장일순 선생님 때문에 가끔 대성학교 와서 장일순 기념하고 제가 혼자 돌아보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장일순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생각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 주최 측에 꼭 강연을 좀 여기 넣어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랬던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할 것이 이제 고려 국정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좀 더워서 좀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초등학교 여기저기 다른 지역보다 다르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 초등학교 학생들 왔어요? 그럼 다행이다. 고등학생들 와가지고 20분 나오는 게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시험 보고 그럴 때는 뭐 고등학교 갈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지금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리 국경선을 배울 거예요. 이런 국경선을 배울 텐데 지금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역사를 배울 때 이제 안 들어가요? 저는 누구예요? 자, 이런 고려 지도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도 제가 그렇지요 그거는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려 국경선 지도를 가지고 다 이제 배웠을 텐데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건데 일본 사람들은 항상 늘 치밀하게 잘한다는 선입관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있겠나 그러면서 연구를 정말 잘해놨다 해가지고 이 자료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좀 전에 보신 지도 있죠? 다시 갈게요. 이 지도가 만들어진 거는 1910년대에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191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쓴 이유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사람들은 치밀하고 모든 일에 치밀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잘 만들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넘어온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일본 사람들은 반도사관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반도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한반도 있죠. 압록강, 두만강, 이남 쪽의 한반도에서만이 우리나라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배우셨을 텐데 이제 그것이 일반 반도사관이라는 거죠. 반도사관이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또 한 번은 반도사관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지도를 인정하고 반도사관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 만드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계속 의문점을 제기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한 5년 전부터 정부에서 일본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사라는 책이 37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 내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온다. 그 의구심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게 10년이 넘었는데 당신이 이걸 좀 한번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해결했다기보다도 이해를 시작한 거죠. 근데 어떤 굉장히 큰 의미에서 저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면 안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직접 내준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 일을 5년 전부터 지금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12월 30일이면 기본적으로 다 끝나는데 시작된 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뭔가 이상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원래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이랑 이 조선사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랑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나오길래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고 이제 그걸 쳐다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역사책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국경선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나라 땅덩어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땅덩어리 있잖아요. 그 나라의 땅덩어리부터 정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그 농사 짓거나 아니면 집 여기 자기 집 그 땅 대지 있잖아요. 먼저 문서부터 대지 면적 이런 거 다 하죠. 땅 평수가 몇 평인지 그것도 다 정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저듯이 나라 역사도 똑같이 한 겁니다. 나라가 똑같이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고려사를 연구를 하면서 먼저 국경사를 정했어요. 국경사를 정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정하는 국경사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조선사라는 책을 그 일본 사람이 만든 37권 조선사라는 책을 분류하고 연구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이 고려사 전료, 요사, 금사 이런 책들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고려사 전료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편찬한 책이고 여기 요사나 금사는 이게 요사, 금사가 중국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에서 편찬을 해놔가지고 이 중국사로 들어간 책인데 이 책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제도 달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이미 알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제가 다 출간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있는 책들 네 권을 비교를 해보니까 국경선 문제가 우리가 배운 국경선이랑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다른 얘기가 어떻게 나오나? 자, 이 책이 이제 고려사, 요사, 금사 이 책이 있죠. 이 네 권을 다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다르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려사를 연구를 할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그 역사가들이 편찬한 책부터 보는 것이 가장 순서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역사를 정리하는 고려사라는 책이 조선시대 편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고려의 국경선을 쭉 설명을 하는데 여기 내용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바운다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 사방 경계는 서북은 당 이래로 압록을 한계를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를 삼았다. 무릇 서북은 그를 이루는 곳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 이제 대략 사찰이 나타난 연역의 근거에 지리를 짓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서쪽은 압록, 동쪽은 선춘령 이렇게 두 지점을 딱 집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지점을 찾아보면 고려 국경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두 지점에 대한 기록은 그 고려사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오늘날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구체적으로 지도를 안 그려놓은 거죠. 그때도 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때도 다 지도를 그렸는데 설마 오늘날 같은 일이 일어나겠나 해가면서 지도를 안 그려놓은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지금 바로 앞에서 봤던 요 내용을 가지고 지도를 그린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 지도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고려사 전료, 요사, 금사랑 대비시켜보니까 안 맞더라, 저 지도가. 그래서 그러면은 저 네 권의 책 이외에 다른 책을 끄게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다른 책이 있나? 그래서 다른 자료가 있나 해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아까 동북의 선춘령이라는 기록이 나오죠. 선춘령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한경도로 배웠습니다. 한경도로 배웠는데 어디로 배웠냐면 바로 여기를 배운 겁니다. 선춘령이. 그런데 이 선춘령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가장 잘 남아있냐면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기리지에 가장 잘 남아있습니다. 세종실록이요. 세종실록에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쭉 여기 있는데 쭉 여기 있습니다.
수빈강이다. 두만강 북쪽에 있다. 그러면서 그 수빈강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어디냐? 북쪽으로 고봉진 길까지 700리, 동북으로 서춘면까지 700여리 이렇게 해서 그 두만강 넘어 700리에 선춘령이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록에 원문은 제가 이제 복잡을 넣지 않는데 바로 두만강 너머에 여기가 두만강이죠. 700일이니까 수빈강이라는 거 나오죠. 이 수빈강이라는 그 강이 보니까 지금은 수분화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화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블라디보스토크 가보셨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수분화라는 강이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수분화가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수빈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요 거리가 직선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고속도로 타고 직선거리로 다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수레가 안 다니는 길은 못 갔어요. 그래서 다 뺑뺑 둘러가거든요. 둘러가니까 여기까지 불과 200km가 채 안 돼요. 제가 여기 다녀봤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뺑뺑 돌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760일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고려의 그 국정선이 여기 있었는데 바로 요 근거를 가지고 명나라랑 조선이랑 국경선 분쟁에 싸워가지고 조선시대 때도 어떻게 돼요? 조선이랑 명나라 있죠. 조선이랑 명나라 국경선을 여기를 잡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명나라랑 조선이랑 국경선이 여기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는 1860년대에 이렇게 된 거고 정확한 거는 1908년에 이 국경선이 나온 거고요. 그 1908년 이전에는 고려랑 청나라의 국경선은 다 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기록에 나와 있지만은 러시아 학자들까지 찾아와서 그 얘기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고려 때 조선시대 때 이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바로 세종이 명나라랑 국정선 협정을 할 때도 바로 이 기록을 가지고 해서 명나라가 이해라고 설득을 당하고 그래서 국경선을 정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선춘령이라는 여기 지역이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역사학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국경선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윤관, 두상, 선춘령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를 묶어요. 묶어서 어떻게 만들어 지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고검지는 여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고려 국경선은 여기로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뭐예요? 여기 윤관이 여기다 구석을 쌓았다고 하는데 국경선을 넘어서 한 몇천 리를 가가지고 한 2천 리를 가서 궁지를 남겨놓고 여기서 윤관 성을 쌓았다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맹지라는 땅은 시골에서 기름는 맹지 있잖아요. 너희 땅 밟고 건너가려면 어떻게 돼요? 땅 주인 가만둬요? 안 되죠. 그래서 땅이 아무리 좋아도 맹지가 걸리면은 땅값 폭락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맹지고 여기 가서 인간이 덕커덕 성을 쌓았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해요? 여기 우리나라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좀 우습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지도를 보고 교육부 공무원들이 만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윤관주석 여기 맞아. 여기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고려국경선이 쭉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적어도 그런데 이쪽 서쪽 있잖아요. 서쪽 국경선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쳐가지고 요리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나 같은 나라이면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 천지장선 있잖아요. 천지장선 요쯤에서 끊어야죠. 끊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고려 국경선이 이렇게 있다고 만들어놔요. 그게 사실 양심적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맹지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우리 땅이고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요 지도를 보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분명히 이 서쪽을
국정선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것이다 확신을 하고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확신을 하고 왜?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선출력이 있는데 고려 국정선이 여기 최고 북쪽으로 국정선이 여기인데 이런 지도는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걸 붙잡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는데 좀 세월이 시간이 걸렸어요. 나와요. 여러분들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알아요? 서구의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고. 요거 여러분 학생들한테 주고 갈 테니까 집에 가서 퍼즐 놀이 한번 해봐요. 아셨죠? 내가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여기 지도 담당 선생님 달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퍼즐 맞추고 해보세요. 자,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1123년에 송나라 사람 서극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송나라 사람 서극이가 쓴 책인데 이 책은 1123년에 썼기 때문에 이거는 당대의 기록 그대로 쓴 겁니다. 당대의 기록을 썼기 때문에 고려 국정선을 연구를 한다든지 뭘 할 때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오늘 쓴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오늘 20날 있다가 쓴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쭉 썼으니까 거의 차분한 일이 없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는 남쪽으로 요해로 막히고 서쪽으로 요수가 맞닿았으며 북쪽은 옛 거란 지역과 접경하였고 동쪽으로 금과 맞닿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고려 남쪽은 요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는 흔히 고려 남쪽이라고 하면 여기 제주도를 얘기하는데 이쪽을 요해라고 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해라는 기록이 있죠. 요해라는 기록은 지금이나 예나 똑같이 요 있잖아요. 요 지역을 요해라고도 하고 발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해라는 나라 아시죠? 그 발해가 있었던 요 지역을 발해라고 했고 요해라고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는 남쪽으로 요해로 막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고려의 땅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요해로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쪽으로는 요수. 자, 이건 남쪽이 되죠. 그럼 서쪽으로 또 국정선이 또 나와요. 동서남북 다 나오니까 요수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수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서쪽으로 요수라고 했던 요수는 지금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만주 땅에 가면 요하라는 땅이 있습니다. 요하라는 땅이 있어요. 바로 요하가 어디예요? 지금 요하가 옛날 요수였던 겁니다. 요수였는데 그 요수라는 거는 중국 측 기록에서 요수라는 게 했던 거고 우리나라 기록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저 강을 뭐라고 했어요?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압록강. 여러분들 압록강이 여기 있는 게 압록강이라고 알고 계셨죠? 고려시대 때 고려 전기까지만 해도 압록강은 여기를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고구려 삼국유사 같은 체계를 고구려의 압록강을 압록수를 얘기할 때 다 여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요, 제정신과 좀 열받아서 묻겠대요. 이거 아니 이걸 연구를 안 한 거에 대해서 그게 열받아서 묻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문제 우리가 지금 속고 살았다는 거, 그죠? 이 사모님 저기 바깥 분이 여기 속이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그잖아요. 속은 게 기분 나쁜 거지 돈 쓰는 게 기분 나쁜 건 아니거든요. 돈을 얼마든지 써도 되는데 속이지만 않으면 기분 들 나쁜데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속은 거에 대해서 고민이 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똑바로 다니면서도 어떻게 돼요? 속아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뚝 잘라진 고려사를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여기서 고려는 송나라 수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산도에서 육로를 거친 다음 요수를 건너 동쪽으로 고려 국경까지 가는데 모두 3,790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때 고려 송나라 수도권이开封이라고 하남성이 있습니다. 하남성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고려 가는 거예요. 고려 국경선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이수가 3,790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 타고 여기서부터 차 타고 해봤습니다. 이거 봤는데
3790이랑 비슷한 거리수가 나옵니다. 현재 그때 요 관련 기록이 요 우리 탑사했던 것이 르몽드지, 프랑스 유명한 르몽드지 한국어판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판에 실려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요 1123년의 기록이 요걸 지도표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당대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성이 있을 수가 있는 기록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 2년 후 1125년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년 차이가 되잖아요. 2년 차이니까 기록에 별 차이가 없겠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 똑같이 개봉이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허황종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송나라가 독수리 힘이 약해져서 금나라한테 사대주의를 할 때입니다. 금나라 태종이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에서 생일사절을 가는 겁니다. 송나라 자신이 생일사절을 가는데, 이게 엊그제만 해도 우리가 황제국이었는데 갑자기 2년 후에 자기가 이제 금나라 황제한테 사대로를 가려니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어요. 뒤집히죠, 그죠? 그래도 이제 황제의 명령이 안 갔다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는데, 요 기록은 그 29일차 기록입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는데 29일째에 여기 도착을 합니다. 여기 도착을 하는데, 동으로 멀리 천산이 있는데 금나라 사람들은 이를 신라산이라고 부르며 산 안이 깊고 멀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곳에 인담과 백부자가 산출되며 깊숙한 곳은 고려와 정리를 접한다, 되어 있습니다. 황종류가 여기로 가거든요. 이렇게 쭉 해서 아성이라는 데를 가는데, 아성이 어디냐 하면 현재 중국 흥문강성 하얼빈시가 바로 아성입니다. 바로 거기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가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동쪽에 큰 산이 보여. 큰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이 신라산이라고 하고, 신라산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삼 있죠? 인삼 백부자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산이 토종산입니다. 토종산. 네? 여기 산보다도 여기서 송나라 때이미 여기 송나라 사람들은, 고려 사람들이 여기서 삼을 갖고 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재배삼이 아니라 적어도 장례삼이라는 산삼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이걸 여기서 나오는 삼을 몇 포에 갖다 줬더니, 우리 집사를 갖다 줬더니 저보고 이런 데 가서 저런 쌈을 사왔다고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산삼 사다 줬는데, 산삼 저희 처갓집이 삼밭을 크게 하거든요. 그걸 키워봐야 6년 된 삼이고, 나는 70년 된 삼을 사다 줬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필자하던지. 그래서 이제 갖고 나와서 제가 다 먹었어요. 버릴 수 없잖아요. 약을 넣어도 얼마나 비싸지게 됐는데. 자, 바로 그 산삼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산. 지금도 여러분들 여기에 가면은 여기 깊은 산중이거든요. 깊은 산중인데 산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0년 전, 80년 전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네들 이쪽 동네 노인네들 얘기 들어보면요, 여기서 매년 삼이 나오는데요, 산삼 이렇게 산들을 쭉 종류를 나누는데 막 동네 이제 아저씨들이 어린애들 주는 삼이 있대요. 그 삼을 먹으면은 무 씹어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할아버지들이 어른들이 먹지 말라는 삼 있잖아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삼 먹었다가 바보된 애들 이상들이 나왔대요. 바로 그게 뭐냐면 산삼 쪽에 산삼 갖다가 무조건 씹어먹고 난리가 난 거죠. 삼 잘못 먹으면 요새도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그 일들이 얼마 전까지 일어났다는 얘기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자, 그런 삼 여기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삼. 자, 바로 요 지역으로 올라가다가 화학중이라는 동쪽을 바라보니까 큰 산이 있고, 그 큰 산 속에서 고려랑 금나라랑 국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요 얘기랑, 이거는 그 1123년의 고려도국 얘기죠. 자, 요 얘기랑 이건 1125년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똑같은 그 방향을 그 길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두 사람 다 여기를 고려 국경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요. 이거는 요사라는 책인데 역시 금나라 때 기본이 만들어진 책입니다. 금나라 때 만든 기본인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해볼게요. 요사 지리지 제8 지리지 2편에 동경에서 동쪽으로 북호르구까지 400리, 남쪽으로 바닷가의 철산까지 860m 이렇게 되거든요. 동경, 요 나라 동경이죠. 요 나라 동경은 지금 중국 요령성 요양시가 요 나라 동경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철산 대련까지 860리, 북호르구까지 요리 구불구불해서 요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해서 요 정도까지인데 400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원 기록 찾아가지고 현장 답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여기서 북호르구이라고 그러니까 동경의 북이라는 말이 아니고 호르국에서 북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국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거기 찾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보니까 이제 바로 이 원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두 자료랑 이 자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반대에 조금 전에 봤던 1100년대 지도입니다. 1100년대 지도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신주라는 지명이 나오죠. 신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신주는 성종 때 이 땅이 고려와 이웃하고 있다하여 개태 초년에 줄을 설치하고 포로로 잡은 한 나라 민원을 세웠다. 이 신주가 요 나라랑 국경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에 당대 이 책이 쓰여졌을 때 만들어진 지도를 보면 지도에서 신주라는 걸 확인했는데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요거를 아까 시커먼 줄로 올라갔던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에 다 있는 지명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 본 지금까지 본 4개의 자료가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자, 그러면 이제 송나라는 만주지역이랑 상관이 없어요. 만주지역이랑 상관이 없는데 왜 만주지역은 못 올라왔으니까요. 만주지역 그때는 고려랑 요나라 금나라랑 싸웠던 것이지. 그런데 송나라 책에도 고려 국경과 비슷한 얘기가 실려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매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진이 거란 그 사람을 봤는데 거란의 기병이 매하를 건너왔다. 기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땅을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매하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 국경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 매하는 고려 땅에 있는데 송나라 군대를 수출한 버린 거죠. 큰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국경선을 고려 국경선을 연구하면서 요 기록이 나오니까 요 기록을 가지고 아무리 여기서 찾아도 매하라는 강이 없으니까 요 기록은 쏙 빼버려요. 다 일본 놈들 참. 그 일본 놈들이 이렇게 무슨 일 하는 거 보면 칼로 뭐 자르고 싶은 게 아니라 옆에서 아주 자빠질 때가 따고 싶은 그런 얇은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 대씩 툭툭 쳐가지고 얇은 놈 그럴 정도로 이상한 짓을 일본 놈들이 했는데 바로 요에 대한 기록도 쏙 빼놓고 안 틀었다니까요. 이걸 일본 사람들이 안 봤을 것 같거든요. 반드시 반을 빼놓고 나간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기록들이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국경선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명나라랑 고려랑 나중에 큰 국경선 문제로 싸워가지고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하는 장면이 한번 기록되죠. 역사책에. 그 위화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 압록강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성계가 명나라랑 전쟁을 한 이유가 천령이 있잖아요. 명나라가 고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하나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는 군부대 이름이 천령입니다. 천령인데 그 천령이가 위치가 여기라고 배웠습니다. 여기라고 배웠는데 이성계는 어디를 군대를 이쪽으로 끌 거예요. 여기 천령이 여기 설치했으면은 여기에 그 군대가 여기로 가야 되죠. 그죠? 천령이가 여기인데 왜 군대를 끌고 여기로 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저기
명나라 군대가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를 후시탐탐 노리고 있으면은 가서 여기서 출게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갑자기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여기를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오늘 멍청한 놈한테 데리고 얘기를 해드리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그 관련 기록들을 좀 찾아봤는데, 천령이라는 그 군부대는 명나라 군부대입니다. 명나라 군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명나라 기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명나라 기록을 봤더니 여기 쭉 그 내용이 쓰여 있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명나라가 천령을 설치했던 지역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지역이 있으니까 이성계가 군대 끌고 이승 가는 거죠. 이 천령이를. 더더군다나 이성계가 여기 군대를 끌고 가는 거는 왜 가느냐? 명나라가 설치한 천령이가 고려 땅이었어요. 고려 땅이었는데 갑작스레 원나라가 쑥 빠지면서 명나라가 그걸 갖다 먹으러 들어오니까 이거는 내줄 수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가서 어떻게 돼요? 이성계가 가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혹시 이겨먹는 거 있잖아요. 유야를 해군했다고. 혹시 전주희 씨 손 들어보세요. 절대로 뭐라고 안 할게요. 전주희 씨 손 들어보세요. 그 이성계 유야도 해군 얘기만 나오면 기가 죽죠. 그죠? 진짜 기죽어요. 잘 나가다가 유야도에서 해군했다고 그러더니 배신자에게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그 유야도를 해군했기 때문에 조선 4대주의 해군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이제 이 빈트가 나가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전주희 씨를 못 먹거든요. 저한테 조금만 그 관심 보이시면은 제가 전주희 씨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정말 풀어드릴게요. 내가 전주희 씨 대종에서 이거 한번 강연을 의사했습니다. 이성계를 그렇게 치사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치사하지 않았어요. 이성계가 아니었으면은 조선시대 때 이 땅들 있잖아요. 이 땅들은 진짜 명나라 땅이 될 뻔했어요. 정말로. 그 이성계하고 전주희 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성계의 후손들이라 보니까 이성계의 집안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이 땅은 날아갈 뻔했어요. 근데 이성계라는 그 집안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땅이 조선의 영토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아까 10월 2일 행사 오신다고 했죠? 서울 잠실에서. 그날 오시면은 요 규명은 요 사실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주희 씨 종씨에 연락해서 꼭 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래 제 얘기를 듣고 가면은 전주희 씨들 욕 안 먹습니다. 정말 안 먹어요. 아셨죠? 예. 자, 바로 그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명나라가 설치했던 천령이는 1차 천령은 여기고 2차 천령이는 여기. 지금 연영성 천령시에 천령이가 여기로 옮겨갔었습니다. 이 기록은 명사에도 남아있지만은 연영성 천령시 천령박물관 가면은 이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천령이가 설치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거기 가시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 그 조선이랑 명나라랑 원나라랑 뭐 국경선이 바로 다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선이었다 그러는데, 그럼 최근에는 어떻게 됐을까? 최근에 어떻게 됐을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최근에는 이게 좀 똑같이 천령시에서 낸 책입니다. 천령시에서 낸 책인데, 천령시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낸 책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낸 책인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한자로 쓰여있으니까 제가 얼른 읽을게요. 그 1019년 개태 8년에 그때 거란이랑 고려랑 국경선은 어디였어? 여기에서 국경선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을 지금까지 남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중국 자료를 다 찾아봐서 고려랑 노나라, 금나라 국경선을 다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국경선은 늘 요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요 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룡국경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멀쩡한 땅 놔두고 큰 땅 놔두고 툭 잘라서 여기만 요 아래만 구려 땅이라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속은 거잖아요. 아니 돈 없애고 땅 팔린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속은 게 열받는 거지. 가서 사업한다고 해서 밤에 가서 뒷장 펴고 그거 온 것이 그게 열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멀쩡히 역사책이 다 기록된 이 땅을 갖다가 모르고 이쪽에 있는 지금 38선 그 땅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령을 배운 거죠. 자, 그러면은 일본 놈들이 어떻게 조작을 해먹었나? 이게 스다소기치라고 이 사람이 조작을 한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그냥 씹어 먹어도 속 편치 않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훌륭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국사들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 길을 100년 동안 꺾어놓은 사람입니다. 100년 동안 길 꺾어놨어요. 학자 하나가 나서서 글자 몇 자 쓴게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 일본 놈 학자 하나가 글 몇 자 쓴 걸 가지고 한국 사람은 100년 동안 기죽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중요한 거고 성실한 거짓말하지 않는 학자가 중요한 겁니다. 서희를 이 사람이 스다소기치라는 사람이 1913년에 조선역사책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한국 사람은 거짓말 잘한다. 그 중에 거짓말 제일 잘하는 대표가 누구냐? 서희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쓴 역사책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나? 그래서 내가 다시 씁니다. 서희라는 사람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강동육지 설치하고 막 그랬던 우리는 서희가 그 민족의 영웅, 국가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더 웃긴 게 그 스다소기치가 서희를 이렇게 들면서 한국 사람은 거짓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써놓은 서희가 조작한 한반 고려시대 국경선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서희를 또 이렇게 굉장히 축해 세운다고요. 자, 가볼까요? 자, 서희가 강동육주를 거란으로 빼앗죠. 빼앗는데 바로 서희가 빼앗은 확보했던 강동육주 여기입니다. 조금 뒤에 나올 텐데 바로 서희를 일본 역사학자들이 서희를 잡아 조치해서 서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놓으면은 여기에서 했던 강동육주 있잖아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니까 서희를 확 두개 잡아가지고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서희 강동육주는 어디다? 바로 여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있던 강동육주가 바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서희를 갖다가 잡아 족쳤으니까요. 서희가 강동육주를 확보했는데 서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서희가 한 얘기는 잘못이다. 내가 다시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강동육주를 다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일본인이 비정한 강동육주를 그대로 우리 역사책에서 실어놓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바본지 모르는 거예요. 한두 번 속을 때는 속인 놈이 죄가 되는데 서너 번 계속되면 속은 놈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역사책에 기록이 안 된 내용을 끌고 들어와서 지 마음대로 떠들어댑니다. 서경이라는 고려시대 서경이라는 도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 직하시입니다. 부산 직하시. 서울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부산이 두 번째로 크죠. 인정 안 하세요? 원주가 더 커요? 네? 자, 제일 큰 두 번째로 큰 부산이 옮겨갔는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을 안 해놨다고요? 그건 아니죠. 자, 원주, 점점 부산 옮겨갔는데 기록을 안 해놨다. 서경이라는 고려시대 때 두 번째 큰 도시를 옮겼는데 기록이 안 남겨놨어.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서경이라는 지역이 성경이 옮겨졌는데 기록을 안 남겨놨어. 근데 아무리 추적을 해봐도 바닷속으로 옮긴 것 같아. 바닷속으로 서경 옮겼다고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일본 놈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작을 했습니다. 하나 글자 한 자 더 넣어가지고 와장창 바꾸는 거. 여기 보면 향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향산. 여기도 향산은 연주의 동남쪽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향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향산. 근데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동명로 시대의 연주는 묘양산. 묘자가 더 붙었어요. 묘자가 하나 갑자기 다음 주에는 묘자가 더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향산이 갑자기 묘양산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지리가 확 바뀐 거죠. 얼마나 웃겨. 그런데 아무 서슴없이 보는 거죠. 우리는 아무 서슴없이 읽고 있는 거예요. 한자가 더 들어가는지 없는지 뒷자만 세자 중에 두자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스다소기라는 사람이 고려 국경선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요 얘기가 조선사,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의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 내용입니다. 요 지도가 근절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 지도랑 같죠. 이거 현재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쓰고 있는 고려 국경선 지도입니다. 요 지도랑 같죠. 그죠? 안 같아요?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화가 딱 나는 거는 이렇게 요 지도 있잖아요. 요 지도를 우리나라 쓰고 있는 지도를 근거로 해서 중국에서 요 나라 그 나라 지도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요 바로 빨간선 아래만 고려고 이쪽은 요 나라 그 나라가 된 거죠. 요 지도의 프로토콜 그 원지도가 뭐냐? 요 지도입니다. 요 지도의 원지도가 이겁니다. 1913년 그 원절에 일본군 조작하는 지도가 여기로 넘어가고 우리 교과서로 들어오고 우리 교과서를 응용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동북공명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중국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바로 잡았으면 이 얘기 없었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리장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천리장성이 사이트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지역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가파라서 성을 쌓을 곳이 안 됩니다. 그러고 또 유적 조사를 해봤는데 북한을 가서 온 건 아니고요. 인공위성으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성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그 천리장성을 기록을 다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거 찾으라고 그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나라한테 지금나마 여러분들에게는 단군이 뭔가 계시를 내려준 겁니다. 도저히 일반 사람 찾을 수 없는 그 기록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록 속에서 어디냐면 딱 한 줄이 들어있는 걸 우리 연구소 선생님이 딱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새벽에 저한테 천리장성 좀 찾았다고 저한테 아침에 문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성격이라 그걸 보는데 그 새벽에 전화해서 어떤 기록입니까 했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료를 그렇게 찾아야 했는데도 그 기록을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그분은 밤새서 찾았어요. 밤새서 찾아서 그 한 줄을 딱 찾아냈더라고요. 놀랍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천리장성이 이렇게 되고 바로 천리장성 옆에가 강동기초입니다. 강동기초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압록강 두 개 압록강이 나오죠. 근데 글자가 여기서 요자랑 차이가 나죠. 한자 하시는 분들은 요 글자 두 자가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죠? 요거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산이라는 산 있잖아요. 그런 그 뜻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요 녹자와 두 녹자는 전혀 다른 녹자.
우리는 읽을 때는 똑같이 읽히는데 중국어는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찾아본 결과 고려의 국경선은 요 나라 그 나라 국경선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도 요 그 상징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탑에 대해서 고민이라고 쌓았던 건 아닌데, 남겨둔 건 아닌데, 요 탑만촌이라는 상징적인 탑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답사단 인사로 가면 여기 가서 밑에 가서 꼭 아이스케이크 하나씩 타먹고 앉아가지고 한참 떠들다 갑니다. 여기도 올려서 가고,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조선시대 때 사신이 여기를 딱 이 앞을 지나가거든요. 이 앞을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아, 여기서부터 중국 땅이구나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선시대 때도 요 탑 기준으로 서쪽은 명나라 땅이고 동쪽은 조선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 이제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고려국경선은 이게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발표한 지 3년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의제기를 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우리 폐 죽이려고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의제기를 하는 걸 하나도 안 하는 걸 봐서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제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누가 그러냐고 그러면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가 그랬다고 얘기하시고, 복기대 교수 말이 믿기가 어려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책들이, 이걸 열면 책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책들을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대한사랑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렇게 우리 역사 찾기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들인 걸 보고 이분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없고 딱 한마디 시민사학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이제 공헌 표시하는데요.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돼서 뭐냐? 모든 그런 데이터를 일반 시민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도 다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의 역사를 찾아서 연구하고 지키면은 진정한 우리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냥 역사학자라는 말을 듣고 사는데, 실제 역사학자의 말은 여러분들이 의식과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그 활동, 이거는 시민사학이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대한사랑에서 노력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시민사학이라는 말을 지어서 지금 여기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간 다 됐고 제 말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